제대로 알고 먹으면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약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해드립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고윤석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이 시간 약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55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그 봄철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것 같은데 이제 환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기운이 없고 힘든 여성분들을 위해서 또 산소와 철분 그리고 호흡법 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겠어요. 봄만 되면 유독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여성분들이 유독 몸이 천근만근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시거든요. 네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니고요. 이 봄이 되면은 신진대사가 이렇게 활발해진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네. 우리 몸에 그래서 그 산소 요구량이 많이 필요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임기 여성은 매달 혈액 손실이 있잖아요. 네. 산소를 나르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봄철 일교차까지 오면서 몸이 이제 비명을 지른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하면은. 그렇군요. 산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산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네. 또 우리 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산소를 움직이고 배달시키는 게 바로 그 빨간색, 우리 피가 빨갛잖아요. 네. 그게 적혈구 때문인데요. 우리 몸속에 그 산소 배달 트럭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트럭이 또 건강하고 적당해야 그 온몸 구석구석 또 산소가 잘 전달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우리 몸의 모든 장기하고 세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려면은 사실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끊임없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때 이 산소라는 거는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돌리기 위한 그 영양소, 연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료를 태우는 불꽃가루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네네. 적혈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약간 1+1 느낌으로 헤모글로빈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렇죠. 요새는 많이 아시니까요. 네. 이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아까 트럭 말씀하셨죠? 적혈구가. 네네. 그 트럭 안에 있는 그 산소 전용 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이 튼튼해야지 산소를 잘 이렇게 보관을 해서 목적지까지 잘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철분은 이 산소 가방에 그 안전 잠금 장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소를 넣어서 딱 닫아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네. 이 철분이 없으면 가방이 닫히지가 않아가지고 산소가 날아가 버린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트럭, 적혈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네. 트럭은 잘 돌아다니는데 빈 가방만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가방으로 비유를 네네. 해주시니까 쉽게 네. 확 와닿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좀 있죠. 네네. 네. 자, 그럼 철분이 부족하면 왜 우리가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픈 걸까요? 뇌라고 하는 세포는 그 우리 몸 전체 산소 중에 20% 이상을 대시가라고 볼 수 있어요. 산소 대시가다. 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이게 뇌는 살기 위해 가지고 많은 양의 그 혈액을 갖다가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하거든요. 혈관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때 늘어난 혈관이 그 뇌에 있는 그 신경을 눌러가지고 두통을 그 유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네네네. 거군요. 그럼 어지럼증 이런 것도 보통 철분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로 가는 그 산소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기게 되면 퓨즈가 나가서 전기가 툭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산소 좀 제발 주세요라는 이제 SOS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특히 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가임기 여성들이 많습니다. 네네. 네, 가임기 여성들의 고민, 네. 생리통, 월경통, 네, 네. 철분과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놀랍게도 그게 사실 맞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작은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요, 이게 산소가 그 부족하게 된 조직이 일시적으로 이게 허열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가 잘 안 통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통증 수용체가 훨씬 더 예민해져요. 더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참지 못하게 예민해지니까. 네네. 그렇군요. 네, 철분이 충분하면은 통증을 좀 덜 느낄 수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자, 이외에도 철분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을까요? 봄철에 발생하는 알레르기를 예로 들 수가 있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우리 몸에 그 알레르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긴 몸은 세균이 이 철분을 이용을 해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 네. 못하게끔 그 세포 안에서 꽁꽁 이렇게 잠가 버려요. 어머나. 이 저장 처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피 검사상 사실은 빈혈 아닌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기능성 철분 결핍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철분은 있지만 혈액 속에 있지만 철분이 있지만 잠겨버린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면 네. 되겠어요. 철분이 부족하면 그냥 어지럽거나 두통 정도 이 정도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몸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증상 여러 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왠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단 그 산소 배달 트럭이라고 하죠. 적혈구에 충분한 산소가 실리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 그 부족한 산소를 좀 채우려고 억지로 숨을 넘어 몰아쉬거나 아니면 또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증상들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렇게 심장이 뛰지? 두근거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증상이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약 말고 뭐 다르게 좀 시도해볼 방법이 있는지 우리 약사님께 여쭤보긴 죄송하지만 있을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호흡하는 법.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다는 호흡법. 네. 그래서 이게 트럭 숫자가 적을 때는 한 번 갈 때 산소를 꽉꽉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가장 좋은 게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깊은 숨을 쉬고 또 한참 후에 또 한참 그 숨을 내쉰다. 이런 방법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폐하단까지 산소를 보내서 혈액 속 그 농도를 아주 극대화한다. 이거를 목표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복식 호흡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복식 호흡 어떻게 할지 좀 알려주실까요?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요. 이렇게 들이마시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코로만 하는 거예요. 입은 닫고 또 코로 또 숨을 내쉬는 거죠. 4초 동안 이렇게 쭉 내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5분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투자하시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산소를 내 몸에 싹 들였다가 내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 얕은 숨을 쉬잖아요. 계속 헉헉거리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쉰다. 4초간 들이쉬고 4초간 내쉰다. 힘들면 한 3초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좀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 이야기로 가볼게요.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제를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일단 원칙은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공복에 또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뭐 유산균 이런 걸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하지만 그 위장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후 즉시 그냥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 저희 목표는 매일 꾸준하게 적당량의 철분이 공급되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공복에 드시는 게 좀 힘드신 경우에는 식후에 바로 드셔도 맞습니다.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그 철분제를 드실 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드세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비타민 C 같은 경우 철분 흡수율이 수배로 껑충 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 오늘 작가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속이 쓰리시다고. 그렇죠. 그럴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유산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 아니면은 식후에 그냥 바로 드시는 걸. 흡수율은 좀 적게 되더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철분을 먹을 때 절대 피해야 할 것들도 있을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탄닌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있는 거, 탄닌. 커피, 녹차, 카페인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성분들은 이 철분을 꽉 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먹자마자 사실은 나가버리는 효과니까 반드시 피해야 될 거. 되도록이면은 식사하시고 나셔서 1시간이나 2시간 후쯤에 그 커피나 녹차 드시는 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좀 어지러움증 있으신 분들은 고기 같은 거 특히 드신 날은 커피 바로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팁일 수 있습니다. 고기 먹고 커피 먹는 거 당연한 건데 그렇죠.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한 2시간, 2시간 정도 참아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 건강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철분, 나 빈혈 아닌데 이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그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호흡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산소를 갖다가 우리 체내에 있는 깊은 폐까지 잘 밀어 넣어서 온 세포에 다 이렇게 적절히 분배할 수 있도록 그 호흡법도 철분 관리와 더불어서 올 봄 또 이제 여름이 오는 이 자라기에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약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네. 6858님께서 철분이 모자라서 약을 드시는데 네네. 변비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계시대요. 네네. 변비 없는 철분제도 있을까요? 라고. 네네네. 액상으로 페리친 체제라는 것도 있고 가격은 좀 고가긴 하지만요. 네. 변비 유발이 안 되는 그런 걸 드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물약이 아무래도 물약으로 되어 있는 철분제가 흡수율이 좋긴 하거든요. 네. 그걸 드시면서 오렌지 주스나 음. 또 뭐 요구르트 이렇게 비타민 C 이렇게 좀 같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속이 쓰리거나 그러시면은 식후에 즉시 좀 드시는 거 빈속에 드시면 좋지만 네.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흡수율이 좋아지면은 그 철분이 장 속에 남지 않기 때문에 변비 유발이 좀 적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좀 용법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4785 애청자께서도 질문 주셨어요. 방금 마침 액상철분제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 비위가 약해가지고 좀 못 드시겠다고.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알약, 코팅된 이제 알약 같은 거 드셔야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타민 C, 뭐 요구르트, 유산균제제 같은 경우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약으로 좀 대체를 해주셔야겠고요. 네네. 자, 이렇게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지금까지 고윤석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